저는 이제 서울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울흥에서도 저와 함께 해줄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흥에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있는 윤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서울흥 역사여행을 떠나볼 건데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서울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릉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울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개의 릉이 있는 만큼 많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큰 편인데 숙종의 명릉부터 제일 안쪽에 있는 예종의 창릉까지 쭉 갈 건데 함께 여행을 하시죠. 떠나기부터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곳 서울흥은 5개의 릉이 있잖아요. 네네. 이 5개의 릉에 이름의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능호라고 해서 이게 왕릉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능이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는데 양릉, 그다음에 뭐 홍릉, 창릉, 익릉, 경릉 이렇게 5개의 릉이 있어요. 네. 각 릉에 붙어지는 이름이 이제 한자라서 잘 풀이해 보면 그 왕이나 왕비가 생전에 업적, 그다음에 무슨 성품, 그 생애에 살았을 때의 그런 성향을 한자에 잘 빗대서 지은 거거든요. 네. 특히 명릉 같은 경우는 밝을 명자를 써요. 그래서 숙종이 아마 이렇게 정치하실 때 백성들의 삶이 곤궁하고 그럴 때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밝게 빛나라는 뜻의 그런 거를 살아생전에도 은근 이렇게 표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신하들은 그걸 잘 듣고 명릉이라는 능호를 쓰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5개의 릉에는 그렇게 능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명릉이죠? 네네네. 숙종과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이 숙종이고 오른쪽이 인현왕후예요. 첫 번째 원비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왕위를 빨리 얻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영 씨가 지금 서 계신 이곳에서 명릉의 그 두 분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예요. 네, 이곳에. 이제 우리는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세히 못 봐요. 왜 그러냐면 능상에 잠들어 계신 왕이나 왕비가 굉장히 높은 존엄한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용환도 못 보지만 돌아가셔서도 함부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자각이나 그런 곳에 가려져서 함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정자각이 기능을 하는 그런 것도 하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조금 더 이동해서 다른 릉을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러실까요? 제가 아까 서산릉에서는 향로와 어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여기 이 2개의 계단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네, 있죠. 향이나 충문을 든 대축관이 이곳을 향로계로 올라가고 임금님인 분은 여기로 이쪽으로 가서 어로를 통해서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재관들은 어디로 가요? 밑에 있는 영의정, 세자, 일반 물씬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에 나무 계단을 하나 더 놓고 올라가서 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쪽은 향로계, 여기는 어로계, 그러니까 어계, 향계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는 다른 릉과는 조금 다르게 평탄한 느낌이 있어요. 그 의경세자가 세자 신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왕릉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성물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자가 뭐라고 했냐면 안은 후하게 하되 밖은 간소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은 후하게 하래. 뭐 금고를 넣는가? 아니에요. 명당 자리에다가 잘 정렬 자리에 모시되 세자 신분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라? 좀 성물은 간소하게 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간소하게 이렇게 문석인만 설치되어 있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신 보세요. 좀 특이한 거 있는데 봉분이 어때요? 이렇게 조금 더 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죠? 제 느낌이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40개의 능 중에 네. 여기 있는 경릉 의경세자의 경릉하고 그 뒤 5년 후에 돌아가신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 계세요. 네. 그분의 봉분이 가장 커요.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유왕후가 왕비가 난간석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 대신 예는 다해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봉분을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쪽 보세요. 앞에 보이는 게 문석인, 네. 문인, 뒤에 보이는 게 무석인이에요. 네. 이쪽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없죠? 비교해 보이시죠? 여기는 덕종으로 추존이 되고 성종 추존을 했으니까 살아있을 때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미 왕비의 신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해왕후라고 하는 신분으로 왕릉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릉이 좀 화려하고.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기 있는 성물들은 예전에 있었던 그것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60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돌이 많이 나죠? 네. 무슨 돌이죠? 이리로 돌, 네. 화강암이라고 굉장히 단단한 돌인데 석공들이 막 조각하고 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돌이었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인물이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을 만들어서 저렇게 봉분 앞에 조성을 한 거예요. 네, 오래가죠. 저게 홍릉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조성된 홍릉이라는 곳인데 영조의 첫 번째 원비였던 정성왕후 서씨의 무덤이에요. 다른 능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서정 씨가 본 대로. 조금 높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저 언덕을 아까 강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높이 있어요. 그래서 강이 높아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우리가 아직 못 본 창릉이 저 안쪽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세조의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에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강이 저렇게 높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창릉이 넘겨다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위에 나무를 더 많이 겹겹이 심었다고 하는 것이 실록에 나와요. 그런 이유가 상당히 이유가 높이 있어요. 그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옆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원래 영조가 같이 이렇게 오기로 했었는데 네. 그러면 쌍릉이잖아요. 네. 쌍릉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당신이 오실 자리를 잡아놓는 거 수릉이라고 하는데 십자석을 묻어놨었어요. 네. 그런데 영조 다음에 정조잖아요. 네. 정조가 안 묻어드렸어요. 영조가 옆에 없잖아요. 네. 동구릉, 구리에 있는 동구릉에 원릉이란 이름으로 그 원비가 있으니까 계비가 있잖아요. 네. 그 50살 넘게 차이 나는 정순왕후 김씨라고 그분하고 나란히 쌍릉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을 텅 비워놓은 채로 이렇게 정성왕후가 홀로 쓸쓸하게 이렇게 오른쪽 비워둔 채로 계십니다. 남한에 있는 40개의 능 중에 유일하게 오른쪽을 비워놓은 능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저희는 마지막 릉인 창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어떤 왕인지 아세요? 창릉. 창릉. 세조의 둘째 아들인 네. 예종하고 아, 두 번째 일개비 계비였던 네. 안순왕후라고 아. 두 번째 부인하고 같이 있는데 예종한테는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네. 왕비가 잘 아는 한 명이 딱 장순왕후라고 그분은 저 파주에 계시고 두 번째 왕비랑 함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왜 강이 두 개여서 네. 양쪽 언덕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엔 예종, 여기는 안순왕과 두 언덕을 달리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서울릉의 마지막 곳인 창릉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서울릉과 서산릉의 역사 여행을 하면서 몰랐던 이야기를 듣는 재미는 물론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역시 서정 씨와 같이 오랜만에 서울을 다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네. 조선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왕릉의 조성이라던가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은과 서산릉의 역사여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러서 좋은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